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다이어트 아카데미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런 많은 자료들이 모여서 또 다양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그때를 또 생각을 하면 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수면에 대한 영상입니다. 뭐 정말 우리가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도 중요하고요. 뭐 안 중요한 것은 정말 없을 정도로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수면만큼 또 중요한 게 또 있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대병원 수면 전문의가 추천하는 수면 유도법이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일단은 네, 첫 번째 메시지 굉장히 막강하죠. 강력하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일찍 죽습니다. 예전에 보면 뭐 사당오락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특히나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런 사당오락 4시간을 자면 떨어지고 5시간을 아니 반대죠. 4시간을 자고 공부하면 붙고 5시간을 자고 공부하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하루 4시간 수면이 바로 이 생존을 위한 수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제 목숨만 우리가 연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면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수면재단에서 이야기한 바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권고합니다. 근데 정말 한국 사람들이라면 이 시간만큼 과연 자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면 부족에 또 고통을 받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분 영상 사실 다음에는 이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이분이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수면에 대한 이야기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일찍 죽는데 우리가 보통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죠. 근데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절대 수면 시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침대에 들어갈 때 뭐랑 갖고 들어가시죠? 네, 핸드폰을 갖고 같이 들어갑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인데요. 뭐 핸드폰을 갖고 네, 블루라이트를 쐬어주면서 네, 유튜브에 숏폼,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면서 점점 눈을 피로하게 만들죠. 그러다가 이제 스르르 이제 너무 잠에 빠져드는 그때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네, 요인이기도 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건 이 핸드폰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생활 습관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 좋은 수면을 위한 그 팁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고정된 시간에 기상을 하는 것을 네, 권고합니다. 물론 네, 직장에 가시는 분들은 고정된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네, 당연히 회사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정된 시간에 기상은 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가 있을 때 운동하기.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퇴근 시간에 내지는 뭐 하도 우리가 또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 근데 또 운동은 또 놓치기 싫어하시는 분들 늦은 시간에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잠자기 전에 내 몸과 마음을 네, 흥분시키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막 운동을 한다. 이러면 우리 몸이 이미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잘 때 있는 부교감신경, 우리 몸을 네,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 신경이 더 우위가 되어야 하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굉장히 우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급적이면 잠자기 전에는 뭐 명상이라던가 또는 이런 안정된 호흡을 이제 가다듬으면서 수면에 점점 빠져드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운동은 이제 낮 시간에 해가 떠 있는 시간에 뭐 30분이라던가 1시간 정도 산책하는 것을 네, 권장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침대에서 핸드폰을 멀리하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침상에서는 자는 시간만 보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침상과 잠을 짝꿍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잠만 잘 자도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면역을 유지하는 기능이 굉장히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밤을 좀 오랫동안 새는 경우 또는 잠을 너무 줄이는 경우는 또 특히나 이런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백신을 맞더라도 잠을 충분하게 자지 않으면 그런 항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기억력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겪으셨을 거예요. 잠을 못 자거나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기억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력으로 우리가 옮겨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시험 기간에 보면 밤새서, 물론 우리가 벼락치기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오히려 잠을 푹 잘 경우에 훨씬 더 우리가 이제 메모리 기능이 향상되어서 장기 기억으로 간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낮 동안에 사람이다 보니 안 좋은 경험들, 안 좋은 기억들, 불쾌한 이런 기분들, 들 때가 있습니다. 있죠, 많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 잠을 푹 자고 나면 이 마음이 참 이게 안정되어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꽤나 이제 불쾌하거나 또는 불안정하거나 이런 마음이 너무 안정되지 않을 때 잠을 자면, 네, 정말 이제 기분이 상쾌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감정 프로세싱 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잠만 잘 자면 이런 모든 것들을, 네,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 이 두 번째, 이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우수 선생님. 우수한 영양학의 유튜버이시기도 하면서 영양학, 네, 전문가시죠. 네, 커피를 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저도 커피를 끊은 지가 오래입니다. 사실 끊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적게 마셔요. 한 달에 그래도 한 뭐 두세 잔 정도로만 줄었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저도 커피를 정말 많이 마셨다고도 앞선 이제 영상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그렇죠. 이제 카페인을 한번 끊어보시면 정말, 네, 이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카페인, 우리 커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카페인. 이 카페인은 어떤 성분이냐면 이런 졸음을 유발하는 작용을 막는 성분입니다. 이 말은 졸린 거를 느끼지 못해요. 우리 몸은 사실 졸리지만 이 졸림 수용체와의 그런 여러 가지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카페인인데, 놀라운 것은 이 카페인이 뇌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입자이기도 하면서 친수성과 그리고 또 기름 성분하고도 또 친한, 네,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뇌 안으로 쑥쑥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뇌에 직접 들어가서 이런 교감신경의 불을 켭니다. 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흥분 상태에 있게 하는, 또는 우리가 또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신경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특히나 우리가 졸릴 때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현상이라던가 또는 뭔가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은 교감신경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잠을 자기 위한 방법이 이제 두 가지. 앞선 사실 영상에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더욱더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양 주기에 따른 수면 주기. 당연히 사람은 낮 시간 동안에는 활동하게끔 우리 몸이 네, 바뀌고요. 해가 지게 되면 몸에서 천천히 이제 수면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이런 신경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떴을 때는 졸리지 않는다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해가 없을 때는 졸리는 게 당연한 하나의 그 패턴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면 압력이라고 해서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뭐 생물 공부하신 분들은 ATP라고 하는 그 성분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ATP가 아데노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 아데노신이, 이런 아데노신에 대한 농도가 점점 많아져요. 근데 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게 이런 졸음 수용체와 같이 결합을 한다라는 거죠.
결합한다면 이게 점점 이제 쌓이게 돼요. 그러면 점점 수면 욕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데노신 많아지고 졸음 수용체에 많이 결합이 되고 그 농도를 감지한 몸은 수면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수면 주기와 수면 압력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패턴이 맞아지게 되는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이때 가장 우리는 수면욕이 가장 높다라고 보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간대가 10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졸음이 오고 이게 좀 수면 욕구가 높아지는 이런 시간인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강의 준비한다고 지금 교감신경이 굉장히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잠은 당연히 저 멀리 날아가게 되고 네, 강의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11시에 마치고 바로 저는 잠을 자러 갈 겁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졸림 수용체에 이게 탁 결착을 하게 되면 수면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몸에 카페인이 들어가요. 이 몸에 그리고 뇌에 이 카페인이 들어가게 되면 이 아데노신과 카페인의 그런 이 구조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아데노신이 이 졸림 수용체에 결착을 해야 되는데 카페인이 오히려 졸림 수용체에 대신 결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아데노신이 점점 쌓여가는데 우리 졸림 수용체에는 이제 카페인이 결합하기 때문에 졸음을 이제 못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근데 우리 몸에는 이 아데노신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아데노신이 점점 우리가 수면한 동안에 우리 잠을 자는 동안에 이 청소가 되어야 되는데 청소가 되지 못하고 쌓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졸음을 못 느끼게 되니 계속 이 악순환, 이 순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데노신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도파민을 억제하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근데 카페인으로 인해서 도파민 억제를 이제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계속 흥분을 시킨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계속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반대로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게 되면 이런 쌓여있던 아데노신의 양을 이제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왜냐면 이미 아데노신은 계속 쌓여지는데 그 감지를 못했던 상태에서 카페인의 양이 점점 줄어가면서 이제 이 아데노신이 이만큼 쌓여져 있다는 것을 뇌가 갑자기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이제 몸이 이제 쌓여져 있는 피로감이 확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사실 잠에 자야 돼요. 근데 또 피곤해, 다시 커피를 마셔서 다시 일을 해야 돼라고 한다면 다시 악순환의 연결고리 안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빈속에 아침에 또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빈속의 커피는 이 위벽을 상처 입히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 위액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또 강한 또 산도를 갖고 있는데 빈속에 위산을 분비하다 보니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들이 이제 녹아요. 그러니 위장 손상이 되고 점점 더 우리가 습관화된 이런 아침에 커피를 마실 습관을 계속해서 갖게 된다고 한다면 위벽이 점점 얇아지고 손상이 가고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서 나중에 위궤양이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위암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아침마다 커피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 꽤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위벽을 보호해 가면서 커피를 드시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뭐 라떼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커피를 마시기 전에 이런 위벽을 보호할 수 있는 식이섬유를 드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 몸에서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에티오피아 사업을 했던 때였어요. 에티오피아가 이제 커피의 또 강국이기도 하잖아요. 이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커피 이제 세레모니라고 해서 실제로 그런 생두를 볶아요. 볶는데 이런 약간 연두색 빛이 나는 이 생두가
이 프라이팬에서 이제 불을 만나게 되면서 점점 그을리면서 검게 탑니다. 네, 그 위로 아주 그 연기가 완전 솟아오르는데 그 연기를 그 앉아 있는 분들에게 맡게 하는 게 한 분 한 분 이 커피의 냄새, 탄내를 맡게 하는 게 뭐라고 하죠? 커피 세레모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땐도 아주 맛있게 먹었죠. 사실 맛있다라기보다는 이 커피를 다시 갈아서 물을 넣어서 흙으로 빚은 그 토기 안에 물과 이 커피 가루를 넣어서 바글바글 끓여요. 그러면 얼마나 진하겠어요. 이 커피를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작은 그 잔에다가 따라서 커피를 이렇게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또 설탕을 아주 가득 넣습니다. 이게 바로 에티오피아식 커피인데, 중요한 건 이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커피의 이런 산미 성분은 항산화, 항염증, 항암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긴 하지만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면 당연히 몸에 무리가 오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요할 때마다 이런 즐기는 그런 습관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좀 커피를 끊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데, 이런 카페인에 우리 몸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노출을 하게 되면 수면 장애가 오게 됩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뭐 밤에 커피 마셔도 괜찮아, 멀쩡해. 이런 분들 위험합니다. 이미 카페인에 가득 중독이 되어 있으신 분인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동안 커피를 이제 안 마시다 보니까 너무 이게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이미 카페인에 중독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장애가 또 계속 오게 된다면 이런 졸음 수용체가 증가를 하게 돼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더 심각한 수면 장애가 오게 되고요. 당연히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또 커피를 들이붓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커피를 한번 줄여보는데, 이 카페인의 반감기가, 그러니까 반이 우리의 몸에 쌓여져 있던 카페인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소변이든지 어떻게든 몸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6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2시간이 지나게 되면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데, 그때 우리 몸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용차 작용이 있을 거예요. 이 수용차 작용이 정상화되는 데는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이후로도 며칠이 더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데, 한 열흘 정도 텀을 두고 우리가 커피를 끊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카페인에 자유한 몸이 될 거라고 충분히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끊는데 지금 제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클린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그 디톡스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커피를 전혀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3주간 이 기간이 진행이 됐는데 3주간 제 커피를 안 마셨어요. 뭐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고 저도 나름 이 프로그램에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시키는 대로 잘 해야지라고 해서 3주간 커피를 안 마시고 3주 끝난 뒤에 커피를 제가 이제 2모금, 3모금 마시는데, 와, 그때 심장 박동이 이제 무리하게 뛰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커피를 멀리 하게 되더라고요. 커피 생각도 나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그때 내 몸은 카페인에 대해서 자유한 몸이 되었다.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문제도 이제 유발을 한다라고 해요. 커피를 오랫동안 또 마시게 될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장이 예민하신 분들, 물론 우리가 나 커피 마시면 화장실 잘 가, 변비가 해결돼 있으신 분들 계시는데, 커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효과라기보다 그 작용들 중에 하나가 이런 점막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가급적인 커피 양을 줄이는 걸 권장드리고, 당연히 우리가 수면 장애가 있다 보니까 기억력도 당연히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카페인이 칼슘의 흡수를 막는다는 걸 또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골밀도 형성과 이런 성장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문제,
문제를 또 일으킨다. 그래서 예전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정말 부모님 말 또는 어른들의 말을 정말 잘 듣는 그런 학생이었다 보니까 저는 커피도 성인이 다 되어서 술도 마찬가지 성인이 다 되어서 커피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는 그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하신 분들의 그 뇌의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송과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작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이 송과체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멜라토닌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해요. 멜라토닌 들어보셨죠? 우리가 또 특히나 밤에 그 잠에 빠져들게 하는 이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차단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또 되는데, 당연히 송과체 크기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멜라토닌 호르몬의 그 분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커피를 마실 때 들어오는 카페스톨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그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이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다고 하는데, 특히나 어떤 커피 형태냐면 믹스 커피보다도 우리가 에스프레소 형태로 내리는 그 커피 형태 있죠. 왜냐하면 이 성분이 지방 성분이다 보니까 고온 고압에 잘 녹아들어 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에스프레소,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또 집어넣는 그런 아메리카노의 형태, 이런 형태의 그런 성분에는 카페스톨의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또 알면 또 좋은 하나의 상식이겠죠. 네, 다음 가짜 제가 관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니스티의 그 제품 중에서 관절을 지켜주는 성분이 가득한 바로 조인트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다이어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운동이잖아요. 근데 과체중이신 분들에게는 처음부터 저는 운동을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 관절 왼쪽 하단에 보시면 체중의 4배에서 10배 충격을 견뎌야 하는데, 과체중일 경우에는 얼마나 또 이 관절이 아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처음부터 운동을 권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체중을 감량한 후에 운동을 이제 권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관절, 우리 몸에는 200여 개의 그 뼈가 또 뼈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관절은 100여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절을 조인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루에 움직이는 횟수가 이제 10만 회라고 하고요. 걷고, 뛰고, 이런 자유로운 움직임과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게 기관이고요. 노화, 과체중, 심한 운동, 맞죠? 그래서 저도 오늘도 운동을 하고 왔는데, 관절을 쓰는 운동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한 운동, 외상, 잘못된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가 이런 염증 반응을 이제 발생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칼슘, 단백질 부족, 또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 과체중 또는 스테로이드제의 과다 복용, 그리고 잦은 가공식품 섭취, 흡연 너무 심각하죠. 그리고 음주에 대한 문제로 관절이나 연골이 그만큼 빨리 손상이 되고 닳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 너무 좋겠다. 오른쪽에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또한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 질환이에요. 근데 불치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또한 물론 이제 장의 그 염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염증 케어를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관절염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죠.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다발성 관절염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런 염증을 케어해 주지 않으면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도 우리가 평생 아파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질환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 주변에 꽤 많이 봐요. 저도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이게 또 움직여줘야 하는 그런 기계를 많이 좀 다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공관절 수술을 한번 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10에서 15년 사이에 재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진만 보더라도 그저 깎고 또 이게 쇠를 집어넣어야 하는 과정이, 특히나 어느 분들이 하냐면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또 하잖아요. 나중에 또 회복하거나 이럴 땐 얼마나 많이 또 회복 속도가 느려질까. 음, 마음이 좀 이렇게 마음 아프기도 한데, 우리가 또 이런 아프게 될 경우, 이제 관절염 같은 경우, 우리가 진통소염제를 많이 처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진통소염제를 많이도 드시잖아요. 근데 이 아프게 되는 이 질환에 대한 그 기간이 뭐 최소 뭐 10년 이상 겪게 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 20년 동안 이 약을 드시는데, 중요한 건 당장에 우리 통증은 또 완화되겠지만, 이에 대해서 어,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부작용이 뭐냐면 위장 출혈, 위장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또 뭐 어떻든 위벽을 또 보호해야 되는 약을 또 먹게 되는 거죠. 또 간질환. 당연히 모든 약은 간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심계항진, 그쵸? 심장에 여러 가지 부담이 가게 되고요. 피부로도 발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곤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만 있다면 약을 안 먹는 게 사실 베스트지만, 먹더라도 우리가 알고 먹었으면 좀 좋겠다. 만약에 우리가 케어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한다면, 시도해 보는 거 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메디컬 푸드, 세계 최고의 메디컬 푸드, 5회 메디컬 푸드이냐. 우리가 사실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을 전혀 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니스티 같은 경우에는 3상까지 임상을 하고요. 그 기관이 비단 뭐 일반적인 대학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수의 놀라운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제품들이 어디에 등재가 되어 있냐면 Physician Desk Reference, 지금은 Prescriber 그 디지털 레퍼런스라고 해서 pdr.net, pdr.net에 들어가면 유니스티라고 하는 그 플레임을 집어넣으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오메가3 리저브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염증을 케어하는데 정말 멋진 제품이고요. 최근에 저도 이제 어깨가 이제 안 좋아서 이 오메가3를 메가로 이제 먹게 되었는데, 지금 너무나 좋아졌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오메가3 정말 국민 영양제죠. 많잖아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EPA, DHA 성분의 함량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DHA와 EPA가 1대2로 가져 있어야 우리 몸에서 항염 물질을, 리졸빈이라고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두 개의 성분을 합쳐서 1000mg이 넘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유니스티 같은 경우에는 두 성분, 당연히 1대2 성분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합쳐서 1650mg이라고 하는 정말 고함량의 고순도의 성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눈 건강, 인지력 개선에 DHA와 혈행 개선, 그리고 염증 억제하는 EPA 성분 당연히 들어가져 있고요. 다양한 오메가3와 여러 가지 이런 지질 성분에 대해서 광고도 많이 하지만,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초임계 추출 공법, 이 첨단 특허를 받았고요. IFOS, 오메가 원료에서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 200가지 테스트에서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 마크 5스타를 획득하기도 했고요. GOED, 오메가 안정성을 품질 보장하는 국제 조직인데, GOED 인증까지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3 유리졸브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가격도 너무나 착합니다. 그리고 메인은 이제 조인트 모빌리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관절에 대한 영양소들이 많이도 광고가 되고 있긴 하지만, 특히나 요즘에는 MSM이라고 해서 식이유황, 이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1500mg 섭취를 권장을 하는데, 유니스티 같은 경우에는 새알 섭취를 하게 될 때 1515mg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 관절, 뼈, 특히나 이런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제 큰 도움을 받게 되고요. 연골이 재생된다거나 관절 그런 변형이 복원되는 여러 가지 임상적인 효과들을 갖고 있습니다. 단일 성분으로도 너무 좋겠지만 이 안에는 비타민 D도 들어가져 있고요. 여러 가지 성분들, 좋은 성분들이 또 많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내 관절, 내 영양, 또 건강을 또 생각하신다면 조인트 모빌리티, 특히나 이 제품을 드시고 나서 호전 반응, 명현 현상이라고 하죠. 겪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제품의 효과가 굉장히 빨리빨리 나오는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을 소개해 주실 분께 잘 상담을 하면서 네, 건강을 잘 체크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 후기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통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노안이 안 왔다라고 하는 것, 손발, 네, 특히나 이제 겨울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손발이 굉장히 차서 허벅지 밑으로 손을 막 집어넣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만 메가로 드신다면 금방 손발이 따뜻해지는 이런 효과들도 있고요. 발 시려운 게 없어지고 또 쥐가 안 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혈행 개선이 정말 잘 되거든요. 네. 그리고 류마티스 뭐 관절염 때문에 매일매일 드시는데 조인트 드시고 아프다는 말을 안 하시는 것이 효과가 매우 좋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제 보시면 네, 만성 피로 또는 왼쪽 팔이 전혀 올라가지 않았는데 한 달 만에 클린을 같이 한 거죠. 한 달 만에 어깨 통증이 이제 완화가 됐고요.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고 통증이 없다. 만족도가 최상이다. 그리고 눈 건조증이 사라졌다고 하는 게 또 오메가로 인해서 왔던 여러 가지 효과들. 그리고 언젠가부터 무릎이 아파오더니까 통증이 심해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였는데 이 조인트 모빌리티를 딱 3개월 먹고 통증이 없어졌다고 하는 후기도 있고요. 그리고 전혀 걸을 수 없는 분인데 1시간 네, 날라다닌다. 네, 7,000보 매일 운동하고 계신다라고 후기들 있습니다. 특히나 네, 하단에 보면 80대 여성분이세요. 근데 한쪽은 네, 수술은 하셨고 그 인공관절 수술하셨고 한쪽은 네, 대기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관절 수술을 앞두고 이 제품으로 인하여서 네, 지금은 내 지팡이 도움 없이 네, 아주 씩씩하게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신다고 하는 여러 효과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하지만 약으로 우리가 내 몸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없는 이 천연의 이런 성분들로 우리 몸이 케어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 충분히 우리가 외과적 시술을 전에 이런 시도 분명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영상 우리 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참 우리가 100번 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과장되어서. 네, 이 생로병사의 비밀에 대한 영상이죠. 우울증, 관절염, 앞서서 관절염 우리 이야기했죠. 자폐 치매까지 영향을 미치는 내 장 속 미생물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처음 인트로 영상이 뭐가 나왔냐면 이 장수촌에 계신 분들의 변을 검사를 하고요. 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의 그 변을 검사했을 때 장내 미생물에 대한 분포에 대한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유산균, 장내 유익균이죠. 유산균에 대한 분포를 살펴봤을 때 도시에 있는 분들보다 장수마을에 있는 분들의 수가 이 분석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요. 옆에 보면 이 살모넬라균, 우리가 딱 듣기만 해도 안 좋은 균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도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옆에 우리 김동연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의 미생물학 교수님이세요. 이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젖산균이라고 유산균이 시골에는 높습니다. 도시에는 그 비율이 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독소를 생산해내는 그런 균주들이 도시는 높은데 장수촌 지역은 그것이 낮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이 영상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거 아세요? 이런 대변 은행이라고 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들어봐요. 대변을 이식한다는 것.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대변을 이식한다. 상상만 해도 약간 우리가 좀 소름이 돋지만, 필요하신 분들께는 충분히 필요한 그런 시술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건강한 분들의 그런 장의 그런 변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소시지 또는 뱀 같고 매끄러우면서 부드러운 이 변을 우리가 이상적인 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딱딱하거나 또는 오히려 물러서 철사같이 이런 변들은 장의 그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건강한 대변을 보는 사람은 100명 중에 8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고객들을 만나거나 또는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할 때 그분들은 나 장 건강해요. 하루에 한 번씩 변을 봐요. 라고 하지만 그분들을 실제로 디테일하게 우리가 물어봤을 때 장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몸의 90%가 넘는 질환들이 정말로 장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성염증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많이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다. 그리고 이 장내 미생물은 모든 건강의 척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라고 많은 교수님들이 이야기들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놀랍죠. 선별 검사를 통과해서 대변을 기부한 분들께는 현금으로 5만 원을 드리고 있다고는 이제 하는데, 그만큼 내가 내보내는 대변이 정말 퀄리티가 너무 좋은 대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내 미생물들이 가득가득하다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이 하나의 또 뭐라고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자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오른쪽에 사진을 이제 보면 이런 변들을 잘 또 영하 70도에 보관해내는 그런 창고거든요. 네, 이것이 또 연구가 되어서 또 누군가에겐 또 좋은 또 결과물로서 이제 전달이 되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이런 사실 식습관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요즘에 보면 알코올,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마시지 않음에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러니까 지방간에 대한 환자들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제 정말 친한 이제 동생인데 운동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리고 술을 거의 막 먹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요. 알코올이 몸에 받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코올도 거의 마시지 않는데 지방간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 친구한테 저희 그 제품 중에 그 리버 에센셜이라고 해서 이제 간에 좋은 또 성분들이 가득한 그 제품을 권해주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런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식습관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의 장내 미생물에 대한 균형 분포도를 보았을 때 건강한 사람들의 그 비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런 환자들의 그런 미생물 균형 분포도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도 당연히 낮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좋은 유익균 자체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은 너무나 낮고요. 유해균, 장내에 그런 나쁜 역할들을 하는 그런 유해균도 굉장히 높은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장내 미생물과 연관된 그런 질병들이 면역질환, 대사질환, 뇌질환, 세 개 다 오게 돼요. 그래서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특히나 요즘 아이들, 이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연관되어 있는 그런 질환이기도 하고요. 아이였을 때부터 심한 또 감기나 이런 항생제 투여를 또 많이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가 더 많이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이 너무나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생제로 인하여서 장내에 있는 유익균도 다 이제 싸그리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면역 자체가 무너져 있어서 아토피가 나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는 거고, 갑상선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마찬가지. 시시각각 때때로 어느 장소에 가든지 화장실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도 이 장내 미생물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사질환, 고도 비만, 그러니까 비만, 대사가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당뇨, 지방간, 대장암 이런 분들은 또 대사질환에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죠. 그리고 뇌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 우울하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폐, 파킨슨, 치매, 뇌에 관한 질환들인데요. 이런 장 청소만 잘 되어도, 장 클리만 잘 되어도, 장만 건강해져도 우울증이 굉장히 호전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하나라도 해당되신 분들은 정말 장과 이런 공부들 정말 많이 깊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정말 제가 강조를 이렇게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면 그 장에 있는 소장이에요. 소장이 우리 몸에 7에서 8m 정도 되는데, 육모라고 해서 육모 세포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이제 이렇게 좀 쫀쫀하게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로 인해서 서구화된 식단, 예를 들어 또 탄수화물, 또 백미, 내지는 뭐 피자, 또 치킨, 뭐 기름진 음식들, 누가 봐도 이게 안 좋은 음식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쫀쫀하기에 결착되어 있던 이게 뭉쳐 있던 이 육모 세포들이 점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이 사진 보면 벌어진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장내 미생물도 마찬가지고 면역 세포도 이 육모 세포에 붙어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점점 이제 무너져 가는 것들을 우리 음식들로 인해서 이제 무너져 가는데, 이로 인해서 면역 질환, 대사 질환, 뇌 질환이 온다라고 앞선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스틴 소넨버그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당신이 만약 설탕, 지방이 많은 이런 음식들을 먹는다면 미생물들이 먹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미생물들이 먹는 음식들이 무엇일까? 밑에 보세요. 섬유질이 적은 식단을 먹는다면 장내 미생물들을 굶기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섬유질, 섬유소, 식이섬유, 이런 음식들이 많은 음식들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보면 그런 식이섬유들이 진짜 없어요. 너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생물들은 식이섬유라고 하는 적절한 자양분이 없으면 내장 점막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 소장에 있는 그 점막들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몸의 일부들을 잡아먹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저는 이야기도 이제 새로 알게 된 그 사실인데 충격적이죠. 이 점막 자체가 손상이 된다면 창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의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장내 미생물, 이런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그런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는 거예요. 현미, 통곡물, 콩, 두부, 야채, 나물, 견과류 등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과 발효식품들을 적절하게 짜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때의 그 건강 수치의 변화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먹고 싶어요. 하지만 어느 세월에 소는 누가 키워?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우리가 또 장도 봐야 되고, 또 요리도 해야 되고,
어, 네. 이렇게 해주는 식당이 있으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직장을 또 다니고 있지도 않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는, 네, 저도 이제 관련된 유니스티 비즈니스를 하지만, 이런 제품들 효과를 정말로 놀랍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잠깐, 네, 광고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결과물입니다. 네, 세 분의 결과물이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네, 좀 다 좋아졌고요. 우울촉도 불안촉도 또 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활성도도 정상으로 네,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장과 뇌를 지배하는 자율신경 활성도가 정상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 네, 맞아요. 나 우울하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과연 좋은 음식인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식습관부터 네, 한번 살펴보시고 밑에 볼게요. 한식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참여자 장내 미생물 변화인데 부티르선 생성균 좋은 균이에요. 좋은 균 올라갔고요. 프로테박테리아 나쁜 균입니다. 떨어졌고요. 박테로이데스도 네, 안 좋은 균입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들, 식이섬유가 가득한 음식들을 이제 먹으면 당연히 장에 있는 유산균들, 미생물들이 그러한 음식들을 먹고 내 장에 좋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또 내오게 되고 면역 세포도 활성화되면서 네, 우리 면역 자체가 너무 좋아진다. 장에서 염증이 줄고 장을 또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안하는 것이 바로 이 깨끗한 음식들을 가지고 장을 쉬어주자, 장을 재건하자 하는 게 바로 이 클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에게 저는 제안하지 않고요. 정말 내 몸을 아끼고 싶으신 분들, 또 시간을 정말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만큼 이 3주간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났을 때 그 몸의 변화가 가히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정말 우리가 24시간 독서와 함께 한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늘 항상 독서와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가 또 경피독이라고 해서 피부로 들어온 독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산부들, 산부인과에서 들리는 그 이야기로는 산모에서 나오는 그 양수에서 샴푸 냄새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그 아이는 그러면 그 샴푸 냄새가 가득한 독소 안에서 네, 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너무나 우리 몸에서 네, 독소로 작용한다. 특히나 이 피부로 들어온 경피독은 거진 몸 밖으로 나가지가 않고 우리 몸에 쌓이게 됩니다. 거의 몸 밖으로 나가면 10%가 될까요? 거의 90% 이상은 우리 몸에 다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만약에 세수, 세안, 샴푸를 할 때 피부로 독소가 들어오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또 꾸미는 남성분들도 많기 때문에 메이크업 하면서 네, 피부로 또 독이 스물스물 이제 들어옵니다. 네, 이제 출근을 해요. 네, 저는 이제 강남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연 이런 미세먼지 너무나 많겠죠. 대중교통을 타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네, 미세먼지 굉장히 많겠죠. 매연 많겠죠. 근데 아침 10시 모닝커피 한 잔을 합니다. 네, 카페인도 하나의 또 독소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오후 2시, 오후 5시, 저녁 8시. 네, 화학물질, 매연, 산성화, 미세먼지, 비만, 콜레스테롤, 이 모든 것들이, 네, 24시간 우리가 독소와 함께하는 우리의 환경, 생활 습관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소들 몸 밖으로 빼내는 작업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지금은 겨울이지만 또 봄맞이 곧 있으면 대청소를 하시게 될 텐데, 우리 몸 대청소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죠. 그런데, 알레한드로 융거 박사님이라고 클린이라고 한 책을 쓰시기도 했고요.
실제로 클린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을 하시기를 약물이 아니라 식품을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이런 클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비용이 약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과정들을 유니스티에서 클린 프로그램을 잘 구성을 해서 3주간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끔 이제 마련을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2천만 원과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오늘 1일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 체크리스트입니다. 과연 우리 몸에 독소가 얼마나 쌓여 있는가? 첫 번째, 자도 피곤하신가요? 벌써 여기부터 체크가 되어야 될 분들이 상당수겠죠. 주말이면 시체처럼 누워만 있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이것도 체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눈 흰자위가 탁하고 피부가 칙칙하고 푸석푸석하다. 피부 안 좋으신 분들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과로나 과음 후에 회복이 느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특히나 나 20대 때는 나 술 이렇게 마셨는데 다음날 너무 쌩쌩했어. 근데 내가 30살이 되고 나니 40이 되고 나니 이제 많지가 않아. 나 나이가 들었나 봐가 그냥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독소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몸이 늘 무겁고 전체적으로 부은 느낌이다. 특히나 아침에 잘 부으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잘 붓지 않은 몸이긴 한데 물론 잘 관리를 해서도 그렇죠. 아침에 이런 눈가가 이제 부어 있으신 분들 보면 이 몸에 얼마나 이 독소가 쌓여 있나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감정과 의욕의 기복이 부쩍 심해졌고 머릿속이 자꾸 멍해진다. 이래서 우리가 커피를 들이마신다라고 하는 거죠. 커피가 솔루션이 절대 아닙니다. 매일 시원하게 변을 보지 못하고 속이 더부룩하다. 특히나 이 만성 변비가 있으신 분들 클린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내 몸의 모든 염증 질환의 원인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해도 군살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사가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몸의 독소가 대사를 막았기 때문에 먹는 족족 살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셋 포인트 그 자체가 내려오지 않고 항상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오히려 요요 현상 때문에 점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시사철 감기와 알레르기를 달고 살며 잘 회복되지 않는다. 늘 감기를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많습니다. 달콤하거나 못한 것 같아요. 짭짤한 간식, 밀가루와 유제품이 심하게 당긴다. 제가 최근에 그랬어요. 클린을 하고 나면 사실 라면 맛이 정말 맛이 없어지는데 어느샌가부터 이 달달하거나 단짠 이런 것들이 땡기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이때는 그런 거예요.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였구나. 이때 클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지금 사실 오늘 아침부터 해서 클린한 식단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데도 기운이 굉장히 넘치죠. 지금도 사실 지난주보다 에너지가 높아요. 지난주 영상을 보면 저도 이게 편집을 다 했는데 컨디션이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벌써 하루 만에 이렇게 좋아질 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독소가 쌓이는 원인이 4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약물의 부작용이에요. 저는 정말 틈만 나면 좀 몸이 안 좋다 하면은 약을 드시는 분들, 이분들 몸에 특히나 간에 독소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변비약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변비약은요, 장 점막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장내 신경증이 파괴되는 거예요. 소화제에 의존하면 소화효소가 덜 나옵니다. 그리고 만성 소화불량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항생제는 장내 유익균도 함께 죽여서 각종 만성 질환에 취약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항생제,
특히나 감기 걸리신 분들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먹으나 마나라고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몸 자체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 면역력을 높이는 게 너무 중요한데 약만 드시지 말자고요. 두 번째 요인이 바로 음식 속의 첨가제입니다. 네. 1년에 보통 25kg, 너무 많죠. 25kg에 첨가제를 먹어요. 어떻게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5kg 정도는 간에서 해독이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20kg이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매년 20kg 몸 안에 쌓여, 네, 상상만 해도 충격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매연과 미세먼지인데 흡연보다 많아진 그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2015년 자료지만 연간 800만 거의 9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 폐질환도 기관지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쌓여져 있는 미세먼지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런 근육에 이런 미세먼지들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쌓인다고 하는데 이때 또 필요한 것이 이제 항산화 이런 제품들인데 특히나 이런 스피루리나 그 해조류 단백질이죠. 큰 도움을 또 준다고 합니다. 이런 솔루션에 대한 영상은 제가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번째 바로 이 스트레스 독소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 스트레스로 인한 그 질병이 내분비계, 당뇨병, 비만, 갑상선 질환, 신경계에서는 편두통, 틱, 수전증, 석영증, 근육계에서는 근육통, 요통, 오고요. 피부계 두드러기, 가려움증 옵니다.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변비, 신경성 기침, 천식, 빈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질환들이 나타나기 전에 해독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의 첫날인데 매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할만하고요. 사실 배고프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클린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더 하게 될 테고요. 아마 다음 주 오늘 또 재미있는 또 여러 가지 결과들을 가지고 좋은 정보들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